이게 제 이름이잖아요. 왜 아버지 이름이 여기 있어요? 선배님, 아니 대체 누구세요? 고아 출신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대? 쉿, 들리겠어.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지. 스펙이 그렇게 좋았나? 아니, 그냥 운 좋았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은 다르다니까. 강민주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귀는 이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입사 첫날부터 이랬다. 회사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 점심시간마다 혼자 남겨지는 책상,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느낌. 민주는 손을 꽉 쥐었다가 펼쳤다. 이 정도는 익숙했다. 고아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도 늘 비슷했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라야 했다. 이 회사는 민준이 간신히 붙잡은 기회였다. 밤새워 공부하고 면접 준비를 했고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목이 메도록 울었던 그곳. 강민준 씨. 박 과장이 책상 앞에 섰다. 민준은 재빨리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네, 과장님. 이거 오늘 안에 정리해. 퇴근 전까지. 박 과장이 던진 서류 뭉치는 책상 위로 쿵 하고 떨어졌다. 두께만 봐도 최소 서너 시간은 걸릴 양이었다. 민주는 시계를 봤다. 오후 5시 반. 정시 퇴근은 물 건너갔다. 알겠습니다. 박 과장은 대답도 듣지 않고 돌아섰다. 민주는 서류를 펼쳤다. 손으로 하나하나 입력해야 하는 데이터였다. 누가 봐도 신입에게 떠넘긴 일이었지만 민주는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할 권리 같은 건 애초에 없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렀다. 사무실은 점점 비어갔다. 사람들은 하나둘 가방을 챙기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민주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민준 씨, 아직도 안 갔어? 이 대리가 지나가다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다. 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에휴, 고생하네. 그럼 내일 봐. 이 대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다. 진심 어린 위로도 도와주겠다는 제안도 없었다. 민주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격리부 쪽에서 한 남자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다. 나이는 50 후반쯤 되어 보였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숨소리가 거칠게 새어나왔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기 괜찮으세요? 남자는 민준을 봤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마치 어디서 본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 아, 괜찮아요. 이거 좀 옮기려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은 다가가 박스 한쪽을 잡았다. 남자는 놀란 듯 민준을 쳐다봤다. 아니, 됐어요. 이건 제 일이니까. 저도 할 일 끝났어요. 괜찮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박스를 함께 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복도를 걸었다. 박스를 내려놓고 남자는 땀을 닦으며 민준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거 잘 안 도와주는데.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요. 남자는 잠시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스쳤다. 혹시 이름이? 강민준입니다.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민준 씨. 나는 김태수예요. 격리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김태수 선배님. 또 뵙겠습니다. 민준은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김태수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민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는 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챙겼다. 오늘도 긴 하루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는 어두웠고 그의 발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렸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여느 때처럼 일찍 출근했다. 사무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 그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는 이미 깨어나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었고 민준도 그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자리가 낯설었다. 여기가 정말 내 자리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민주는 고아원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추운 겨울날 담요 하나를 덮고 잠들던 밤, 아무도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던 날들, 그리고 홀로 공부하며 다짐했던 말. 언젠가는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민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이대리가 들어오더니 민준을 보고 말했다. 벌써 왔어? 일찍 오네. 네, 일찍 일어나서요. 그래도 너무 일찍 오지 마. 과장님이 일 더 시키잖아. 이대리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민주는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날도 일은 쌓였다. 박 과장은 또다시 민준에게 서류 더미를 던졌고 민준은 묵묵히 받아들였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했다. 민준은 자리에 남았다. 누군가 함께 가자고 말해주길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민준 씨. 고개를 들자 김태수가 서 있었다. 아, 네. 선배님.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요. 저랑 같이 드실래요? 구내식당 말고 밖에 나가서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김태수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좋아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다. 낡은 간판과 오래된 의자가 있는 곳이었지만 국물은 진했고 따뜻했다. 김태수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다. 여기 국밥이 맛있어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인데. 네, 맛있네요. 민주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김태수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민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김태수의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다. 아, 그랬군요. 네. 어릴 때부터요. 부모님 얼굴도 기억 안 나요. 민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서요. 민주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쓸쓸했다. 김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김태수가 말했다. 민준 씨,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김태수는 멀리 허공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 있으니까. 회사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생각했다. 이상하게 저 사람한테는 마음이 편해. 김태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아이가 정말.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었다. 민주는 다시 서류 더미와 씨름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점심을 함께 먹은 김태수가 가끔 지나가며 눈인사를 건넸고 그것만으로도 민주는 힘이 났다. 그날 밤 민주는 고시원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작은 방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좀 괜찮았어. 그리고 눈을 감았다. 며칠이 지났다. 민준과 김태수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점심을 함께 먹고 가끔 커피를 나눠 마셨다. 회사 사람들은 이를 이상하게 봤다. 저 둘이 왜 저렇게 친해? 김 대리님도 참 고아 출신이랑 뭐가 좋다고. 하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다. 김태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민주는 격리부 창구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먼지투성이 박스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다. 민주는 마스크를 쓰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낡은 서랍장을 발견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다. 대부분 10여 년 전 문서들이었다. 민주는 하나씩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다.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입양 서류? 서류에는 고아원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민준. 민준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이게 내 이름이잖아. 서류를 펼치자 더 많은 정보가 나왔다. 출생 연월일, 고아원 입소 날짜, 그리고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 김태수. 민준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서류는 분명했다. 김태수가 30년 전 갓 태어난 아이를
고아원에 맡긴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강민준. 민준은 주저앉았다. 설마. 머릿속이 하얘졌다. 민준은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격립으로 향했다. 김태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민준은 그의 앞에 섰다. 선배님. 김태수는 고개를 들었다. 민준의 얼굴을 보자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김태수는 서류를 보자마자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 민준 씨, 대답해 주세요. 이게 저예요? 제가 이 아이예요? 김태수는 입술을 떨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민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민준은 회의실로 김태수를 끌고 갔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다. 문을 닫자 민준은 김태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왜요? 뭐가? 왜 저를 버렸어요?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말해주세요.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쌓인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김태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준이 내가 태어났을 때 난 25이었어. 김태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 엄마랑 사랑했어. 정말 많이. 결혼도 했고 너를 기다렸지. 그런데 왜? 내가 태어나고 석 달 뒤에 네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 민준은 숨을 멈췄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어. 치료비도 엄청났지. 나는 돈을 빌렸어. 여기저기서. 근데 갚을 수가 없었어. 김태수는 눈을 감았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어. 나는 너를 안고 숨어야 했어. 근데 그게 얼마나 갈 수 있겠어. 그래서 저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지킬 수가 없었어. 빚쟁이들한테 넌 위험했고 나도 너를 제대로 키울 형편이 안 됐어. 김태수는 눈물을 흘렸다. 고아원에 너를 맡기는 날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너를 안고 문 앞까지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어. 그럼 왜 다시 안 찾아오셨어요? 찾아갔어. 몇 번이나. 근데 너는 이미 입양됐다고 했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저 입양 안 됐어요. 계속 고아원에 있었어요. 김태수는 얼굴을 감쌌다.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아니면 그쪽에서 잘못 말한 거거나. 그럼 왜 확인 안 하셨어요? 왜 그냥 포기하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선배님. 응? 아니, 아버지. 김태수는 고개를 들었다. 전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아.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은 일어섰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김태수는 민준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민준은 문을 열고 나갔다. 김태수는 그 자리에 남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민준은 며칠간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병가를 했다.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천장만 바라봤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 아버지가 회사에 있었어. 그 사람은 날 버렸어.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민준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일어나 문을 열었다. 김태수가 서 있었다. 민준아. 어떻게 여길? 회사 인사 기록에 주소가 있어서. 김태수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먹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봉투 안에는 따뜻한 국밥이 들어있었다. 민준은 받지 않았다. 전 괜찮아요. 민준아, 제발. 나한테 화내도 좋으니까 밥은 먹어. 김태수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민준은 결국 봉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작은 방 안에 앉았다. 민준은 국밥을 먹었다. 김태수는 그를 바라봤다. 민준아. 네. 나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걸 알았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너를 처음 봤을 때 내 엄마 얼굴이 보였어. 똑같았어. 눈빛도 웃는 모습도. 김태수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나는 다가갈 수 없었어. 너한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라고 말하겠어.
그럼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게라도 하고 싶었어. 옆에서 지켜보고 싶었어.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응? 전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가? 전 아버지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김태수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준도 눈가가 뜨거워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민준은 일주일 만에 회사로 돌아왔다. 사무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사람들은 민준을 흘끗 보고는 다시 자기 일에 집중했다. 박 과장이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다. 아프면 미리 말을 해야지. 갑자기 빠지면 다른 사람들 일만 늘어나.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해. 밀린 일 많아. 박 과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다. 민준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메일 화면은 읽지 않은 메일이 수십 통 쌓여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고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민준은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혼자 식판을 들고 구석자리에 앉으려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민준 씨, 김태수였다. 같이 먹어도 될까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다. 김태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몸은 좀 괜찮아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흘렀다. 어색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이대리가 민준을 불렀다. 민준 씨, 잠깐만. 민준은 멈춰 섰다. 이대리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태수 대리랑 왜 그렇게 친해? 뭔가 있어? 그냥 좋은 분이세요. 그래도 너무 티내지 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대리는 어깨를 두드리고는 돌아갔다. 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이대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젠 상관없어. 민준은 그렇게 생각하며 자리로 돌아갔다. 오후 3시쯤 민준은 박 과장에게 불려갔다. 민준 씨,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보고서 완성해야 해. 박 과장이 건넨 서류는 두껍고 복잡했다. 이틀 안에요? 왜 못해? 아니요, 하겠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쳐보니 최소 사나흘은 걸릴 분량이었다. 또 야근이구나. 민준은 각오를 다졌다. 그날 밤 회사에는 민준 혼자 남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울렸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격리부 쪽에서 불이 켜졌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김태수가 걸어오고 있었다. 아직도 이래요? 네, 금요일까지 끝내야 해서요. 김태수는 민준의 책상을 봤다. 이거 혼자 하기엔 너무 많은데. 괜찮아요. 익숙해요. 김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옆 의자를 당겨 앉았다.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준아. 김태수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내 아버지야. 이제라도 옆에서 힘이 되고 싶어. 민준은 김태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밤 12시가 넘어서도 두 사람은 일을 멈추지 않았다. 가끔 김태수가 농담을 던지면 민준이 작게 웃었다. 민준아, 커피 마실래? 네, 좋아요. 김태수는 자판기로 가서 커피 2잔을 뽑아왔다. 두 사람은 잠시 쉬며 커피를 마셨다. 아버지. 응? 제가 어렸을 때 어땠어요? 김태수는 웃었다. 귀여웠지. 작고 통통했어. 네 엄마가 너를 안고 웃으면 나도 덩달아 행복했어.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상냥했어. 목소리도 부드럽고. 너한테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지. 김태수는 멀리 허공을 바라봤다. 내가 그 목소리를 기억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새벽 2시, 드디어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민주는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끝났다. 고생했어. 김태수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버지도 고생하셨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두 사람은 짐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섰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민준의 마음은 따뜻했다. 며칠 후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태수 대리가 사실 대단한 사람이래. 무슨 소리야? 예전에 이 회사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대. 근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왔대. 진짜? 그럼 왜 격리부 말단에 있어?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사장님이랑 옛날부터 아는 사이래. 민주는 이 소문을 듣고 김태수에게 물었다. 아버지, 소문 들었어요? 응, 들었어. 사실이에요? 김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반은 맞아. 어떤 부분이요? 나는 이 회사를 처음 세울 때 함께했어. 사장님이랑은 대학 동기야. 민주는 놀랐다. 그럼 왜 지금은? 내가 태어나고 내 엄마가 돌아가고 나는 모든 걸 잃었어. 회사 지분도 팔고 빚을 갚느라 다 써버렸지. 김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숨어 지냈어. 그럼 언제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10년 전쯤. 사장님이 연락했어. 다시 일하라고. 나는 거절했지만 사장님이 끈질기게 설득했어. 그래서 격리부에? 응. 나는 높은 자리 원하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구나. 그날 오후 민주는 사장실로 호출되었다. 처음 가는 곳이었다. 사장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다. 강민준 씨 맞죠? 네, 사장님. 앉아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사장은 민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김태수 대리 알죠? 네. 어떤 사이예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좋은 분이세요. 사장은 웃었다. 그 친구가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요? 응. 회사에서 열심히 한다고. 성실하다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태수는 내 친구예요. 오래된.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나는 알아요. 당신이 그 친구한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사장은 다시 민준을 봤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그리고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김태수한테 잘해줘요. 그 친구는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민주는 눈가가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사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며칠 후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태수 대리가 사실 대단한 사람이래. 무슨 소리야? 예전에 이 회사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대. 근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왔대. 진짜? 그럼 왜 격리부 말단에 있어?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사장님이랑 옛날부터 아는 사이래. 민주는 이 소문을 듣고 김태수에게 물었다. 아버지, 소문 들었어요? 응, 들었어. 사실이에요? 김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반은 맞아. 어떤 부분이요? 나는 이 회사를 처음 세울 때 함께했어. 사장님이랑은 대학 동기야. 민주는 놀랐다. 그럼 왜 지금은? 내가 태어나고 내 엄마가 돌아가고 나는 모든 걸 잃었어. 회사 지분도 팔고 빚을 갚느라 다 써버렸지. 김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숨어 지냈어. 그럼 언제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10년 전쯤. 사장님이 연락했어. 다시 일하라고. 나는 거절했지만 사장님이 끈질기게 설득했어. 그래서 격리부에? 응. 나는 높은 자리 원하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구나. 그날 오후 민주는 사장실로 호출되었다. 처음 가는 곳이었다. 사장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다. 강민준 씨 맞죠? 네, 사장님. 앉아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사장은 민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김태수 대리 알죠? 네. 어떤 사이예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좋은 분이세요. 사장은 웃었다.
그 친구가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요? 응. 회사에서 열심히 한다고. 성실하다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태수는 내 친구예요. 오래된.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나는 알아요. 당신이 그 친구한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사장은 다시 민준을 봤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그리고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김태수한테 잘해줘요. 그 친구는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민주는 눈가가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사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한 달이 지났다. 민준과 김태수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주말에는 함께 등산을 가기도 했고 평일 저녁에는 가끔 밥을 먹었다. 회사 사람들은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를 이상하게 봤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큰 행사가 열렸다. 창립 30주년 기념식이었다. 전 직원이 참석했고 사장은 단상에 올라 연설을 했다. 30년 전 이 회사를 함께 세운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사장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다. 그중 한 명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김태수 대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순간 홀이 조용해졌다. 김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사장은 김태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 친구는 이 회사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동안 떠나 있었지만 10년 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식으로 발표합니다. 사장은 잠시 멈췄다. 김태수 이사, 이사회에 복귀합니다. 홀이 술렁거렸다. 이사? 경리부 말단이 이사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준도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태수는 단상에서 민준을 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김태수는 작게 웃었다. 사장이 다시 말했다. 김태수 이사는 앞으로 경영전략실을 맡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준도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버지가 이사였어?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김태수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태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다. 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때 박 과장이 다가왔다. 민준 씨. 네, 과장님. 박 과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김태수 이사님이랑 친하죠? 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저도 이사님께 잘 보이고 싶거든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 과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김태수에게 달려갔다.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들은 정말 쉽게 변하는구나. 그날 밤 민주는 김태수와 단둘이 만났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다. 축하해요, 아버지. 고마워. 김태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놀랐죠? 네, 많이요. 미안해.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일이니까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저랑 아버지 관계는? 김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제가 원하는 대로요? 응. 내가 공개하고 싶으면 하고 숨기고 싶으면 숨기고.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전 아직 모르겠어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김태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난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니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박 과장은 민준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민준 씨, 어제 수고 많았어요. 네.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요? 제가 살게요. 민준은 당황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이었다. 괜찮습니다, 과장님. 에이, 왜요? 같이 먹어요. 박 과장은 억지로 민준의 팔을 잡았다. 민준은 뿌리쳤다. 정말 괜찮습니다. 박 과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났다. 이 대리도 마찬가지였다. 민준 씨, 김태수 이사님이랑 정말 친하시네요? 그냥 좋은 분이세요. 저도 좀 소개시켜줘요.
이사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일 좀 하겠습니다. 이 대리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점심시간, 민준은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앞에 앉았다. 김태수였다. 혼자 먹어? 네. 나도 끼워줘. 민준은 웃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둘 대체 무슨 사이야? 이사님이 왜 저렇게 챙겨주지? 혹시 친척 아닐까? 김태수는 그 소리를 듣고 민준을 봤다. 괜찮아? 네, 익숙해요. 미안해. 내가 조심할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잘못이 없어요. 민준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상황에 따라 태도가 변하죠. 김태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넌 정말 의젓해졌구나.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으니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오후, 민준은 김태수의 새 사무실로 불려갔다.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다. 앉아. 민준은 소파에 앉았다. 김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뭘요? 지금 힘들지?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사람들 때문이지? 네. 갑자기 태도가 바뀌니까 어색해요. 김태수는 민준 옆에 앉았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김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우리 관계 공개할까?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응. 내가 원한다면. 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사람들의 시선도.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민준은 작게 웃었다. 감사해요, 아버지. 석 달이 지났다. 민준과 김태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까워졌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김태수는 민준에게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민준은 고아원에서의 삶을 이야기했다. 아픔을 나누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이었다. 어느 일요일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걸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김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네. 나 너한테 줄 게 있어. 김태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준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 엄마 반지야. 결혼할 때 내가 준 거. 민준은 반지를 들여다봤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었어. 언젠가 너한테 주고 싶었거든.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김태수는 민준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민준도 김태수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민준은 결심했다. 사장실로 찾아갔다.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김태수 이사님은 제 아버지입니다. 사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네. 30년 전 헤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만났습니다. 사장은 한참 동안 민준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그랬군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죄송합니다. 늦게 말씀드려서. 아니에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손을 잡았다. 축하해요, 민준 씨. 가족을 찾았네요. 민준은 눈가가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회사 전체 공지가 떴다. 강민준 사원은 김태수 이사의 아들입니다. 사무실이 술렁거렸다. 진짜? 대박. 그래서 그렇게 챙겨줬구나. 민준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다. 박 과장이 다가왔다. 민준 씨 아니, 민준 씨.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요. 제 개인적인 일이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박 과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났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시작이구나. 퇴근 후
민준과 김태수는 함께 집으로 향했다. 김태수가 최근 마련한 작은 아파트였다. 들어와. 민준은 집 안을 둘러봤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내 방도 만들었어. 김태수는 한 방문을 열었다. 작은 침대와 책상, 그리고 책장이 있었다. 여기서 살래? 민준은 눈물이 났다. 정말 여기서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잖아. 민준은 김태수를 껴안았다.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김태수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혼자였던 삶.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옆방에는 아버지가 있었고 이제 민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집에 온 것 같은 평화를 느꼈다. 1년이 지났다. 민준은 회사에서 승진했고 김태수는 여전히 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고 명절에는 엄마 산소에 함께 찾아갔다. 민준은 엄마 사진 앞에서 말했다.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아버지도 찾았고 가족도 생겼어요. 김태수는 옆에서 눈물을 닦았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어. 정말 잘 컸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민준은 생각했다. 인생은 때로 잔인하지만 때로는 기적을 준다. 그리고 이제 민준에게는 기적이 찾아왔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가족 화해, 그리고 인생의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실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